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공무원 엄마입니다. 지금 제 딸은 남편에게 커다란 상처를 받아 정신적인 상처가 너무 컸는지 선택적 함구증에 걸렸었는데 이제 차차 나아지고 있어요. 저와 우리 딸에게 일어났었던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일을 꽤 오랫동안 했다 보니 사실상 남편의 외벌이로도 우리 세 가족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도 공무원이라서 참 안정적이고 복지가 괜찮은 직장이라 저는 맞벌이를 선택했죠. 제가 일을 하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고 좋아하기도 하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후 아이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불임센터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 제가 난임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으로 우리 딸을 낳았어요. 제가 배 아파서 낳은 딸은 정말 예쁘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 과정은 정말 힘들고 지치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도 아이가 여과로 자리를 잡아서 중간에 정말 고생했죠. 난산으로 고생 끝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솔직히 딸아이는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웠지만 그 과정은 전혀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딸아이 하나로 만족하기로 남편과 이야기도 끝냈죠. 그렇지만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듯 우리 딸도 외로움을 참 많이 탔어요. 매일 동생을 낳아달라고 조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아팠어요. 한동안은 동생을 낳아달라고 조르다가 통할 것 같지 않았는지 그 뒤론 강아지를 키우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저는 반려동물을 기를 때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의 욕심으로 기르다가도 결국 뒤처리는 제 몫이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외로움만 타는 딸아이를 보고 설령 내가 모든 케어를 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위해 강아지를 기르자고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강아지 2마리를 입양했어요. 포메라니안과 말티즈였죠. 둘 다 눈처럼 새하얗고 털뭉치 같아서 딸과 저는 심사숙고해서 강아지들의 이름을 서리와 소미로 지어주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서리와 소미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하니 딸아이가 너무 야무지게 잘 키우더라고요. 스스로 교육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양치도 해주고 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아직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어른들의 손길보다는 한참 모자라 제가 많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리와 소미에게도 저도 참 정이 많이 붙었어요. 서리와 소미는 제게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딸아이가 외로움을 많이 타기 시작하면서 말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조금 미흡했었거든요. 맞벌이라서 엄마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참 많이 아팠죠. 제 딸이 엄마인 저를 어려워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니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너무 떨어져 있었나 후회가 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리와 소미를 키우면서 딸과 전 참 많이 친해졌어요. 일단 강아지들은 매일매일 산책을 시켜줘야 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경우나 제가 부득이하게 비상근무나 야근 등이 생겨서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처럼 정말 피치 못할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저는 항상 딸과 둘이서 오붓하게 아파트 단지를 서리와 소미를 데리고 산책을 했죠. 강아지 산책을 계기로 딸이 저와 정기적으로 둘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니 제게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리와 소미를 산책시키면 제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조잘조잘 떠드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을 먹었고 오늘 뭐를 했는데 그게 제일 재미있었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친구 누구는 이랬었고 저랬었고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이고 하며 자연스럽게 저와 딸의 애착 관계가 두터워졌죠. 그래서 저는 서리와 소미에게 참 고마운 게 많아요. 이젠 제 둘째, 셋째 자식 같고 그렇습니다. 저와 딸은 보통 저녁을 먹고 9시쯤에 나가서 약 1시간 정도 산책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여자 견주 한 분을 자주 마주쳤어요. 그런데 저희처럼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히 서리와 소미는 사회화 교육을 잘 시켜놓았기 때문에 산책 도중에 다른 강아지들을 마주치면 꼭 인사를 하러 다가가요. 애들이 오지랖이 좀 넓거든요. 그러다 보면 강아지들끼리 인사를 할 때 저희 견주들도 견주끼리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게 돼요. 흔한 경우죠. 아무래도 상대방도 저도 반려견이란 공통의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게 되고 안부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주 마주치면 산책을 같이 하게 되기도 하고 강아지들 없이 밖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면 짧은 수다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친분을 쌓게 되죠. 저도 그렇게 그 여자 견주분과 친해졌습니다. 우리 딸아이도 거의 매일 밤마다 산책을 할 때 스치듯 만나니까 어느새 이모 이모하며 잘 따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다가 깜빡하고 콩나물을 빼먹은 적이 있어 저만 마트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마트 안 계산대 앞에서 그 견주분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파트 단지까지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계속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바로 윗집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쪽도 저처럼 깜짝 놀란 눈치였죠. 사는 집이 가깝다는 사실도 알게 되자 내적 친밀감이 쑥 오르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통성명과 나이를 서로에게 알려주었죠. 알고 보니 저보다 1살 어리더라고요. 이름은 정민이었어요. 우린 자연스럽게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 둘 다 야근을 하거나 일이 생겨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되면 저희 집으로 내려와서 저희 딸 저녁도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모로 고마운 것이 참 많은 사이가 되었죠. 지금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사춘기를 겪는 시기죠. 그래도 저는 같은 여자이고 엄마이기도 하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서 절 대하는 것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남편과는 정말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춘기 시기까지 겹치니 말이죠. 남편은 딸한테 서운하다 서운하다 하는데 그러게 시간을 좀 같이 보내주지 그랬냐 합니다. 일하느라 딸에게 신경을 쓰지도 않아 놓고 서운해만 하니까 저는 조금 답답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주말이었는데 제가 혼자서 대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장 보러 갈 시간도 없고 사야 될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담해서 하자면서 딸 보고 아빠 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따라가서 같이 도와주고 오라고 했죠. 툴툴거리긴 해도 남편과 함께 나가더군요. 둘이서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만들어준 시간이지만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거실에 있는 TV 서랍장을 깨끗하게 닦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하나가 나오더군요.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였어요. 웬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인가 싶어서 서류를 들여다보니 저희 아파트더군요. 분명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매가로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 모르게 뭐 하고 있는 짓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 질안에 적혀있는 아파트 동 호수는 동은 저희 동이었지만 호수는 저희 집이 아니었어요. 바로 윗집의 호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말문이 턱 하고 막히는 것 아세요?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저를 얼마나 다독였는지 몰라요. 일단 직감적으로 이 서류를 모른 채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딸아이 방에 있는 스캐너로 계약서를 한 부 복사한 뒤 제 가방 깊숙하게 넣어서 보관했고 원래 있었던 자리에 문서를 그대로 돌려놓았어요. 남편과 딸을 내보냈으니 집안의 대청소를 제대로 해놓아야 될 것 같아 묵묵히 청소를 마저 하기 시작했죠. 청소를 하면 할수록 바닥과 유리창은 밝아졌지만 제 머릿속은 정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딸과 남편을 어떻게 반겼는지, 어떻게 밥을 해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음날 월요일이 되어서 저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고 복사해둔 계약서는 회사 서랍으로 옮겨 보관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가서 목이 빠져라 정민이를 마주치길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뒤에서 언니 하며 정민이가 반갑게 제게 다가오더군요. 일단 임대차 계약서로 이미 정민이와 내 남편의 관계가 충분히 의심스럽긴 했으나 정말 정민이가 제게 친근함을 느껴서 이렇게 허물없이 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만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신세계가 특이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와이프가 나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가늠이 되질 않았어요. 저는 딸아이에게 정민이 이모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정민이 이모네 강아지랑 서리와 소미를 데리고 놀다 오라고 했죠. 정민이를 자연스럽게 대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민이에게 정민아, 우리 부부 동반으로 저녁이나 한 끼 같이 먹을래? 우리 남편도 소개시켜주고 싶네. 왜? 어차피 같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족끼리 이왕 이렇게 친해진 거 가족끼리 친해지면 좋잖아. 라고 하며 너스레를 떨었죠. 정민이는 언니 저도 그러고야 싶죠. 근데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 언니는 중학생 딸내미랑 오손도손 놀 때 나는 애가 없지. 결혼은 아직이고 남자친구랑 지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의아하다는 듯 물어봤습니다. 정민이는 그게 저 사실 결혼에 대해 별 생각이 없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비혼주의, 그거지 그거. 지금 남자친구는 동호회에서 만나게 된 사람인데 자주는 안 만나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가고 그러지 뭐.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사실 그 사람이 해준 거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자신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의 와이프란 사실을 몰라서인지 아니면 수준 높은 조롱인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슬쩍 어머? 그 사람이랑 동거나 이런 건 안 해? 뭐야 그 관계가? 라고 떠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저도 사실 동거하려고 집을 얻은 건 줄 알았거든요 언니? 근데 이건 아직 내 기우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유부남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내가 같이 살자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꼭 일주일에 딱 하루만 자고 간다니까? 그날이 매주 금요일 밤이야. 이러는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혀서. 제 남편은 금요일 저녁마다 회의가 잡혀서 끝내면 늦은 새벽이라서 피곤하니까 회사에서 조금 자고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거든요. 항상이요. 저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어요. 어머,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남자친구 소개 좀 시켜줘. 나도 남편 데리고 나갈게. 너랑 내가 이렇게 친해졌는데 함께 놀면 좋잖아. 라고 했더니 정민이가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난리를 치게 되면 동네 다니기가 창피할 테니 제가 시간에 맞춰서 정민이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금요일 저녁,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이번 주 금요일도 회의가 있어서 못 들어가겠다며 대기업의 횡포니 뭐니 하면서 누가 금요일 퇴근 시간에 회의를 여냐고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며 고생하라고 힘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속 시간인 7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딸아이도 친구네 집에서 자고 와도 된다고 허락을 했더니 좋다고 나가서 집엔 저뿐이었어요. 이날을 위해 소형 녹음기도 하나 장만했고 녹음을 시작한 채로 가방에 넣은 뒤 집을 나섰습니다. 한층만 올라가면 되니 정민이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눌렀어요. 정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벌써 왔냐며 반겨주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부엌에서 직접 스테이크 고기를 굽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민이는 자기야, 여기 내가 말한 언니야 라며 뒤돌아 있는 제 남편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마침 스테이크가 다 구워졌는지 접시에 담아 뒤돌면서 남편은 하하 안녕하십이라고 말을 끝맺지 못하는 동시에 스테이크를 올려놓은 접시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리더군요. 쨍그랑 소리에 접시가 깨졌고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민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다치지 않았냐고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정민이는 저와 정말 순수하게 친해지려고 노력했었던 게 맞단 사실을 깨달았어요. 차라리 정민이가 못된 사람이었다면 마음 놓고 미워라도 했을 텐데. 저는 조용히 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여기가 회사 회의실이야?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민이는 영문도 모른 채로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며 언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정민이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너 정말 몰랐어? 언니, 무슨 말이에요 대체? 너, 저 사람이 내 남편인 사실 정말 몰랐냐고!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는 제 목소리에 한 번 놀랐고 사실을 깨달아 두 번 놀란 정민이는 하얗게 질려서 제 남편을 보면서 정말이야?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렇게 삼자대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정민이는 어찌나 크게 당황했는지 제게 무릎을 꿇고 정말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정민이를 진정해서 소파에 앉힌 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과 정민이는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부터 만나 올해로 이미 만난 지 3년째더군요. 제가 너 저 사람 유부남인 건 알았니? 라고 물어보자 정민이는 아니 정말로 유부남일 줄 몰랐어요 언니. 상식적으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제가 왜 만나겠어요. 저 사람도 제게 독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번에 언니랑 산책하다가 그렇게 말한 건 진짜 농담이었어요. 그냥 수준 낮은 농담한 것뿐이었어요. 라며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더군요. 정민이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노총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아이와 아내가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더군요. 정민이는 제게 미안하다며 빌었습니다. 정작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빌어도 모자란 사람은 두 발로 서서 멍하니 저희들을 쳐다만 보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라고 말을 했고 정민이에겐 미안한데 앞으로 너 만나는 건 좀 힘들 것 같다. 너도 일부러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상간녀 소송은 하지 않을게. 너도 나처럼 피해자니까 마음 잘 추스리고 두 번 다시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말자. 라고 한 뒤 정민이네 집을 나와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제가 나오자마자 저를 바로 뒤따라왔더군요. 어차피 아이도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오니 저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기 시작했고 남편의 뺨도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제게 빌기 시작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고 온갖 소리를 지르고 욕이란 욕은 다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힘을 빼고 씩씩대고만 있었는데 털썩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딸아이 방 쪽에서 말이에요. 저는 설마 하는 심정에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엔 딸이 쓰러져 있더군요. 당장 남편에게 구급차를 부르라며 딸아이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실려간 딸아이는 외적으로는 상처가 없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정신을 차린 딸아이는 말을 잃었더군요. 신경정신과에서 말하기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침묵을 유지하는 모습이 가끔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을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저희 부부의 싸움 내용을 전부 다 들어버린 거였어요. 참담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 아이를 망친 건 모두 다 너 때문이라고 폭언을 퍼붓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거부했죠. 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제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우리 세 가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당연한 결과로 저는 승소했어요. 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게 되었고 위자료도 많이 받게 되었죠. 어차피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도 않을 것 같은 집은 아예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저를 경멸하진 않았고 점차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서리와 소미와 딸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노력이 빛을 발하는지 점차 아이의 선택적 함구증은 차차 나아지고 있어요. 아마 아이에게 아빠란 사람의 기억은 최악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은 아예 아빠란 존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을 가지곤 있는데 아이가 만남 자체를 거부하니 저도 엄마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제 오직 딸과 저를 위해서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항상 딸아이의 편이란 사실을 딸이 얼른 알아차려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하소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